안녕하세요. 그래도 보험의 도성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일 텐데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정말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한 영상은 없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수술비에 대한 필요성, 두 번째는 수술비에 대해서 핵심 담보가 무엇이냐 비교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별 수술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그리고 마지막은 도팀장의 추천 플랜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의 필요성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필요성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손이 있으니까 수술비 보험은 필요 없다. 네, 과연 그럴까요? 수술비 보험이 모든 걸 다 커버한다라는 것은 네, 맞습니다.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100% 보장, 90%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1세대, 2세대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갱신되는 그 보험의 폭은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도 보험료 갱신 때문에 뉴스도 정말로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기사는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의 평균 증가 전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각 보험사마다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오르죠. 자, 2세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3세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오를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폭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실비보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실제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실손 전환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환하셨고요. 때문에 실비보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큰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실비에 대해서 보장이 좀 작아졌더라도 수술비가 있다라면 그에 대한 보완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술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먹도록 칼을 대는 게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시한 표인데요. 2020년도 다빈도 수술 통계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동안에 그 다빈도 수술 33건에 대해서 통계를 낸 정보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은 2020년도 총 수술 건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0년 동안만 수술한 건수는 195만 3,665건, 5천만 명의 인구를 비율로 봤을 때 약 4% 정도가 1년 동안 수술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동안에 수술한 인원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 40%입니다. 자, 전 국민의 40%가 수술을 10년 동안 1회는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술에 대해서 정말 적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의학이 발달돼서 더 쉬운 방법으로 이런 시술이나 신의료 기술로 인해서 수술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렇다면 수술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진단비와 수술비의 가성비 비교.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 했을 경우에 진단비가 훨씬 비싸죠. 또한 진단비는 최초 1회 보장이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보장보다는 반복 보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정말로 준비할 필요성은 꼭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수술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술비 핵심 담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에서 수많은 담보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1, 2를 다투고 있는 것은 1호종 수술비하고 N대 수술비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담보가 아니고 또 범위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이 고객님들이 결정하기 편하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핵심 담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담보라면 이게 첫 번째는 1호종 수술비가 있고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장해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N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제가 112대 질병 수술비를 해드리는데요. 112대 수술비에서는 총 5개로 구분이 되어져서 또 큰 금액을 보장해주고 작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담보는요, 따로 원하는 것만 쏙 빼서 담을 수가 없죠. 연계로 함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담보들 있죠.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거죠. 바로 1호종에서는 바로 5종입니다. 자, 이 금액이 전체 2만 원이 채 안 되는데 1천만 원 보장에 11,380원을 보장해주는 바로 5종이 핵심 담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N대 질병 수술비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2천만 원 한도를 가져갈 수 있는 15대 질병인데 1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면 어떤 수비가 나에게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좀 결정하기가 쉬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보장 담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 수술비에 대해서 제가 각 약관에 나와 있는 5종만 따로 캡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식 수술에 대해서 5종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폐, 장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 간장 이식 수술, 췌장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종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요, 특약으로 따로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몇백 원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열 수술 있죠. 심장 내 관열 수술, 관동맥 관열 수술, 그리고 개복술, 또 이렇게 관열 수술, 두개 내 관열 수술, 이런 식으로 관열 수술에 대해서 5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관열 수술이 뭐예요? 수술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수술이라서 개두, 개복, 개흉, 머리를 자르거나 가슴을 자르거나 복부를 잘라서 그래서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비관열 수술은 어떤 겁니까? 내시경 수술이나 카테터, 그리고 신의료 수술 등이 바로 여기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대 질병 수술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1호종과 다르게 수술에 대해서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각 코드가 나와 있죠. 코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질병 코드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관열보다는 비관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 맞습니다. N대 수술비가 조금 더 합리적인 수술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격과 한도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종 수술비는 1천만 원일 때 11,380원입니다. 그런데 N대 수술비에서 15대 질병으로 해서 큰 금액 2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 금액이 12,200원입니다. 112대 질병 수술비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가 되는데 1호종 수술비는 1천만 원. 회사에 따라서 더 높게 보장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도를 보게 되면 N대 수술비가 훨씬 더 크고, 또한 가격으로 봤을 때 N대 수술비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이런 곳에서 자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술비 세 번째, 회사별 수술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N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핵심 담보에 대해서 보장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0대 수술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19대 수술비, 세 번째는 112대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44대 수술비. 대표적인 4개 회사를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44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상품이고요.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12대 같은 경우는 이런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9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112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4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진단 코드가 어떤 게 정말로 좋은지, 어떤 게 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하기 어렵죠.
네, 이거 다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날을 새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게 되면 제가 세세히 상담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제가 색칠한 것은 다빈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색칠한 거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타사 비교해서 더 좋은 한도나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색칠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12대와 144대가 타사에 대비해서 좋은 장점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회사별 가격 및 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0대는 가장 큰 담보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일 때 22,700원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되죠. 자, 그리고 119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일 때 5,100원입니다. 자, 2천만 원일 때는 한 1,200원이 든다는 거죠. 근데 왜 2천만 원 안 했느냐? 119대의 수술비에는 2천만 원이 한도가 되지 않고 1,0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단점이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 2천만 원일 때 12,200원입니다. 네, 첫 번째 말한 120대보다 상당히 저렴하죠. 자, 그리고 144대를 보게 되면 네, 2천만 원일 때 17,340원입니다. 자, 요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 한도 면에서는 119대가 가장 낮아서 네, 탈락. 자, 금액 면에서 첫 번째 120대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또한 탈락. 네, 144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좀 더 비쌉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는 것은 112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회사마다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네, 연계 및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으로만 가져간다면 여러 가지 연계를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수술비만 가져가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되지 않는 담보도 함께 좀 넣어달라 해서 연계가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연계가 그래도 그나마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119대 질병 수술비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준은 40대 남성 기준이고요. 만일에 어린이 보험이라면 연계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연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수술비 보험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2대 같은 경우는 최소 보험료가 10,000원이고 그에 따라서 수술비 보험 하나만 112대만 가져갈지라도 따로 붙는 연계가 없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가성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0대에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솔직히 네, 큰 장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수술비가 좀 비쌌고 한도가 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연계가 또 있기 때문에 장점은 솔직히 크게 느끼지 못했다. 네, 119대 같은 경우는 한도가 좀 작아서 아쉬웠습니다. 144대 질병 수술비의 장점은 충수 질환에 대해서, 맹장 수술에 대해서 500만 원의 보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많은 수술들이 50만 원의 작은 한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12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타사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한도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에 대해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112대 수술비라고 제가 과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 팀장의 추천 플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112대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40세 남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40대가 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서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12대를 넣고 그리고 상해 수술비 그리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도 함께 넣어서 3만 원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고객님들이 좀 더 궁금해 하실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가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미래 20년, 30년, 40년 후에 발생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또한 보험은 작은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주가 아니라 큰 위험, 큰 경제적인 타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술비가 먼저는 아니죠. 실비에 대해서 먼저 갖고 가는 게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가 3대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력이 된다라면 수술비 보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수술비 보험도 마찬가지 이 실비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해 줄 목적으로 하는 거 상당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보험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비 보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몰이가 아니라 정말로 고객님 상황과 여력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설계사, 네, 그래도 보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